1도의 지팡이를 던져버림. 또 다른 케이스예요. 손땡땡 62세, 병명 폐암 4기, 요추 5번, 그리고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허벅지, 목 등 갈비뼈와 골반뼈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17회 처방받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뼈 전이로 인해 방사선 치료 26회 괄호 열고 요추 5번과 골반 허벅지 등 괄호 닫고, 그리고 이번에 통증의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셨다. 2018년 5월에 방사선 치료 후 요추 5번과 골반뼈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허리에 안전복대를 착용하고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만 겨우 보행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계단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손발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손끝, 발끝과 혀가 항암으로 인해 암적색을 띠고 있었고, 복부 반응은 만져보니까 감각이 둔했습니다. 대체로 항암 중인 환자들은 복진 시 무반응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암의 독성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으로 온몸이 긴장 상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해졌다, 이런 이제 소견이에요. 참고 항암 후유증은 보통 항암이 끝나고 3주 혹은 4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더군요. 자, 이분이 어떠한 요법을 써드렸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에 보여드리고, 일단 결과부터. 삼침자요법이 이런 겁니다. 보실래요? 오전에 자석 붙잡고 저녁 때부터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심.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냥 들고 다녀. 들고 다녀. 계단도 오르내림. 허리에 안전복대도 빼버렸어요. 저림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5일 후 그때 입소하신 분들과 음악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춤추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했던 분이 그 이후로 지팡이여 안녕. 병원에서는 방사선 부작용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도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고, 한의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통증 완화 치료를 하였으나 그때뿐이었는데 어떻게 삼침 한 번에 이런 효과를 내는지 놀랐다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어떠한 요법? 우측의 오혈방, 태백태연 N극, 곡지 S극, 곡천포, 중봉사 좌측에 대장정격, 그리고 태계사, 부류, 보, 이런 요법을 추가로 해주셨어요. 지팡이여 안녕. 지팡이 굿바이 굿바이 이렇게 된 거지. 노래 불러야 돼, 이럴 땐. 노래 부르시면서 춤추셨대잖아. 박땡땡 60세 위암 환자의 경우입니다. 주증상 현재 항암 중이고요. 5회 차례요. 3주에 한 번씩 방사선 6회 받았고요. 인중, 특히 그 안에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트림이 자주 나고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고 위내 정수가 있어서 우르릉 꽝꽝, 입이 마르고 어깨가 뭉치고 통증이 있습니다. 다리, 발이 찹니다. 구갈이 있고 어깨가 뭉치고 결립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몸과 다리에 각질이 심해
각질이 심해 항암 부작용으로 몸과 다리에 각질이 심해 옷을 걷을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 살펴보니까 흉욕고만이 있었고 소복급결, 거미혈증이 약하게 좌우 이하의 핵이 만져졌고 소해부 림프 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중환혈처에 압통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니까 초심자들은 어려워요. 왜? 배운 바가 없으니까. 의학적인 용어니까. 그러니까 손주하고 야구장 갔는데 심판이 뒤에서 슈뚜라이 하고 어떤 데는 반응을 하네. 아니 저게 뭐야? 재미가 없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스트라이크 3개 동안 타자가 공을 못 치면 죽는 거고요. 파울은 쳐내도 처음 2개는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타자가 공을 파울 지역으로 10개, 20개를 날려보내도 그거는 그대로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손주하고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재밌어. 아, 룰을 알아야 야구를 재밌게 보지. 그런데 처음 야구장 갈 때 룰을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일단 생소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 배우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감수해야 돼. 무엇인지는 이해해야 돼. 야구장 가서 야구 재밌게 보려면 야구 룰을 공부해야 돼. 그렇죠? 다시. 흉욕고만, 소복급결, 거미혈증이 약하게 있었고 좌우에 이하에 핵이 있었고 소해부 림프 부종, 중환압통이 있었다. 그래서 우측에는 어혈방에 대도포하고 은백을 사했다. 좌측에는 대장정격 그리고 태연포 어제 사했다. 다리 각질이 하루 만에 100% 사라졌습니다. 발톱 주변도 꼬들꼬들해졌습니다. 혈류 없이, 혈류도 있었는데 혈류가 없어졌습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70%.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100% 숙면을 취했습니다. 100%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박땡땡 60세 위암 환자의 경우. 이번에는 송땡땡 45세 담낭암 환자의 경우입니다. 주호소 증상은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트림이 자주 나요. 배가 더부룩하고요.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꼴꼴꼴 소리가 납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고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이 있고요. 복부 팽만감 그리고 하복부 긴장감이 있습니다.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있어요. 어깨가 뭉치고 통증이 있습니다. 눈이 아찔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수시로 느낍니다. 하체에 한랭감이 있고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고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스님께서 살펴보니까 좌우에 흉협고만이 있고 소복급결이 있으며 하복부 거미혈증이 있습니다. 소해부 림프 부종이 있고요. 혀 그리고 손 발끝에 암자색으로 혈증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 하복부 거미혈증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히랍의 신 중에 메두사라는 신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 머리가 이렇게 갈기가 있는데 그 거미줄 모양이기도 해요. 거미줄 혈증이라기도 하고 메두사 혈증이라기도 하는데 손등에 이게 정맥, 이 정맥이 배에 복부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두드러진 것을 가리켜 거미혈증 또는 메두사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맥류가 심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심부 정맥혈전도 있고 표부에 정맥혈증이 있으면 그러면 심부 혈전도 있다는 거예요. 정맥혈전이. 자석부책은 어혈방 기본으로 놓고 우측에 그리고 곡천, 중봉, 대장정격 그리고 태계 보교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경과 하체 한랭감 80% 호전,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 나는 거 80% 호전, 두통 불면증 60% 호전. 팁. 암 환자를 진료하실 때는 먼저
항암 여부와 항암 부작용, 후유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 발, 혀를 살펴보고 청자색이나 암적색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먼저 어혈방과 대장 정격을 써보는 것이 의외로 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팁 두 번째, 어혈방에는 곡지사가 들어가고 대장 정격에는 곡지보가 되는데 처방이 좌우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자침해 보았습니다. 수백 건의 임상을 처방해 보았지만 효과는 좋았습니다. 우리 몸이 다 알아서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측의 다음 음방과 좌측의 폐정격을 쓸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다음 음방은 소부오제보가 들어가고 폐정격은 소부오제사가 되는데 정반대임에도 다음 음방은 다음 음방대로 폐정격은 폐정격대로 각자 효과를 낸다는 것을 수많은 임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 자, 고수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12경맥이 존재해요. 아니, 14정경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12경맥이 있고요. 기경팔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중에 동맥과 인맥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독맥과 인맥을 빼면 나머지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유주하는 경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경맥은 14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 독맥을 기경팔맥에 넣지 말고 12경맥과 함께 해서 14정경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12개의 경맥은 각각의 특유의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폐금경은 태음습을, 그리고 위토경은 양명조를, 비토경은 태음습을, 대장금경은 양명조를, 심화경은 소음군화를. 우리 몸에 12경맥이 각각 특유의 에너지로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금 오곤하이자 하고 있잖아. 착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소태음습 폐금경은 예를 들어서 2시에서 4시까지 유지하고 바톤 터치를 대장한테 한다. 그 말은요, 그 시간대에 그 경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가장 증폭이 되는 시간대라는 말이지 그 2시간 동안만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폐정격을 쓰면 안 나와야지. 낫거든. 그리고 어떤 분은 12경맥이 한 바퀴 도는데 뭐 27분 몇 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황제내경이 나와 있는 그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니까 번개 치듯이 흘러요. 하루에 셀 수 없을 만큼 경맥이 빠르게 유주합니다. 아이, 참, 별의별 그 경맥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어쨌든, 하루 종일, 일단,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는 휴머럴 이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수태음습은 수태음습대로, 조경명조는 조경명조대로, 그리고 비태음습은 비태음습대로, 수양명조의 양명조는 수양명조의 양명조대로 전 12경맥 각각이 특유의 에너지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폐금경이 어떠한 상태냐? 태음습이 정상적으로 지금 증폭되지 않아. 그래서 병이 생긴 거야. 꾸부렁 할머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새벽 2시부터 4시에는 이렇게 펴졌다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돼? 그거 아니거든. 하루 종일 이 상태야. 정상적으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도록 폐정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가 이게 펴지지. 그런데 이 사람이 동시에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어?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냐면 족고름풍 간 목경에서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사이토카인 면역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해서 생기는 면역 저하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잘 골마.
폐전격을 쓰면 휴머럴 이뮤니티가 증폭이 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수십 종이 있거든. 전신에 바람 부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가서 면역력을 독려하는 게 간에서 하는 일인데, 간 목경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간 전격을 씁니다. 간 전격을 써요. 지금 간이 제대로 고림풍을 발휘 못하니까 원래는 12개의 경맥이 각각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서너 개가 발현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확인됐으면 그거 쓸 수 있는 거야. 즉 3개의 정승격을 다 쓸 수가 있다고. 만약에 폐전격증이요, 간전격증이요, 그리고 비승격증이 존재한다면 쓰는 거예요. 원래 12개 경맥이 각각의 에너지 하루 종일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임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말 위한 말로는 정말 필요치 않아. 머리 따로 다리 따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 위한 말로는 정말 필요치 않아.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누가? 한영애가. 김땡땡 54세 우측의 폐암입니다.